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네, 안녕하세요. 권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미팅이 있군요. 아침 일찍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오늘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네. 자, 오늘 제가 여기 에이스 그룹이죠. 에이스 그룹을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봤더니 자주 왔더라고요. 네, 저기 뭐 에이스 그룹 산하에 또 많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제가 많이 다닌 것 같은데 강의 준비하는데 되게 고생을 좀 했어요. 고생을 했다는 게 뭐냐면 요즘 뭐 또 유튜브에서도 강의들 많이 듣고 계시고 요즘 온라인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사업자라는 에이스 그룹에 제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전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도 사업을 오래 했지만 늘 초심에서 배운다라는 자세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조규철 사업을 비롯해서 랑형 그룹 안에 많은 리더분들의 강의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듣고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그냥 경험과 저의 생각과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고 여러분들 미팅 시간 내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신 건 아니시죠? 다들 토요일 주말에는 좀 늦잠도 자고 게으르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저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6시 전에 일어나거든요. 6시 전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하는데 주말은 좀 늦게 자려고 노력하거든요. 늦잠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저한테 허가된 토요일 아침 시간을 이렇게 뺏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뭐 제 강의 많이 들으셨다고들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비즈니스를 오래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업을 잘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래서 하지만 제가 하나 자랑하는 건 제가 시작했을 때 했던 목표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시작했을 때 목표가 있었죠. 목적, 누스킨 사업을 하는 목적. 그건 사실 이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잘했구나라는 칭찬을 스스로에게도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덧 사업을 한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20년 차거든요. 올해로. 20년 차인데 돌이켜보면 누스킨 시계가 되게 빨리 돌아가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올해로 나이가 52세가 됐어요. 52세가 됐는데 누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할 땐 파릇파릇한 나이에 시작했거든요. 32살의 나이에 누스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흰머리도 희끗희끗 되게 많이 백발이 돼가고 있고, 네, 제 염색을 안 해서 그래요. 염색하면 저도 새카매요. 네. 네, 제가 20년 사업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듣는 질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사장님 20년 비즈니스를 하면서 힘든 적 없으셨어요? 늘 잘 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힘들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듣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어떻게 20년을 했을까? 20년을 했을까? 이렇게 딱 생각하면 딱 하나의 답을 준다면 저는 누스키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여야만 평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아프게 할 때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한 지 올해로 24년 차, 어떻게 보면 누스킨 한 연수만큼 결혼 생활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질문과 같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은 윤혜정 사장님과 24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한 적 없으셨어요? 24년 내내 좋으셨어요? 이런 질문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물론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정말 화날 때도 있고, 그죠?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나 싶을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결혼을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의 가치를 보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점만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자꾸 이 사람이 싫어지고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건 이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좋은 점만 보다가 자꾸 나쁜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을 땐 무슨 생각해요? 좋았을 때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을 왜 선택했는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스킨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싫었던 적 없었겠어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누스킨을 왜 선택했는지, 무엇 때문에 선택했는지, 그리고 누스킨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삶이 뭔지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요. 가치를 알다 보니까 사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누스킨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내가 왜 누스킨을 선택했는지, 내가 그때 시작할 때는 누스킨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시작했는지, 내가 이 누스킨과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늘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정말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가장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시종일관 하라는 거. 처음과 끝이 같도록 노력하는 것. 시종일관이라는 건 이것도 습관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시작했을 때 오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분 주변에 많죠. 그죠? 네. 하지만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과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스킨 끝까지 하실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나 누스킨 진짜 끝까지 할까? 혹시나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결과를 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왜 끝까지 못하겠어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건 나를 시험해 보거든요. 얼마나 이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시험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스킨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시작하면 끝까지 하세요. 20년, 30년 후에도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하면 처음보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리더스쿨을 한다. 내가 리더스쿨에 참여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리더스쿨을 참여했을 때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그 날과 그리고 시작했을 때 내가 목적을 뒀던 그 일들을 이루고 그만뒀는지, 모닝스쿨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팀 내 하는 모든 시스템, 그리고 새해에 결심했던 그 목표들을 연말이 되면 내가 새해의 마음을 연말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1년 365일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했다면 그거부터 개선하셔야 돼요. 누스킨에서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시종일관. 이들은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시작할 때 고민해요. 이 일을 진짜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했다면 후회하지 않을 건지. 시작했다면
어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할 건지를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시작하고 나서 끝을 맺을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장점도 그거 하나거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데모는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거고요. 리크루팅도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거고요. 트레이닝 교육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시킬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지지 않을 수 있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는 거. 그런 억척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종일관 하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이 차이예요. 돈을 보고 시작하는지 가치를 보고 시작하는지. 누스킨 비즈니스는 돈 보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보고 시작하는 거지. 성공한 사람들은 가치에 투자를 하고요. 평범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실례로 부자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부자들이 부자가 아닌 사람과 다른 점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요즘 주식 관심 있으세요? 주식으로 떼돈 번 사람도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제가 몇 달 전에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제이슨 드볼트라는 사람 아세요? 제이슨 드볼트. 이 사람이 39세예요. 39세인데 트위터에 뭐를 올렸냐면요. 저 이제 39살에 은퇴합니다. 라는 주제로 글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39세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요. 테슬라 주식을 언제 샀냐면 2013년도에 샀어요.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7.5달러에 샀어요. 7.5달러. 지금 테슬라 주식이 2021년 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880달러였어요. 이 친구가 투자한 돈 대비 지금 현재 140억 원을 벌었어요. 140억 원. 그럼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나도 2013년도에 테슬라 주식 샀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 됐겠네. 확신하세요? 이 테슬라 주식이요. 지금 880달러인데요. 작년 1년 전에 주식이 100달러밖에 안 됐어요. 1년 전에. 그리고 이 드볼트라는 청년은요. 이 주식을 매입한 최초는 7.5달러였지만 계속 주식을 매입해가지고요. 15,000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입 단가 평균 금액이 88달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7년 동안 15달러밖에 안 올랐던 주식이에요. 15달러밖에 안 오르고 본인이 9억을 투자했는데 7억 동안, 즉 7년 동안 주식 가치가 안 오르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들은 다른 주식을 산 사람들은 정말 누가 돈 벌었다, 몇 배를 수익을 봤다라고 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800% 이상 성장해서 지금의 주식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2013년도에 테슬라 주식을 샀다면 그리고 9억을 투자했다면 8년 동안 주식 가치가 오르지 않은 그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샀다면 보유할 수 있었을까? 돈을 보고 쫓았다면 팔았을 거예요. 가치를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팔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주식을 살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2013년도에 테슬라 공장까지 견학을 하면서 테슬라 연구진의 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인으로 다 확인을 하고 2030년도까지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가치 투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동산으로 지금 정말 억설이 나는 부자들 많이 생기죠. 과연 여러분들은 20년 전에 나는 20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그 부동산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을까? 돈을 보고 했다면 절대 보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킨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돈을 보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가치를 보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는 누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부모님 집에서 살았거든요. 원룸 오피스텔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피스텔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 둘 데리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아이를 봐줬어요. 아이 봐주는 거 쉽지 않죠. 매일 밤낮으로 아이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면서 원룸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빼가지고요. 아파트에 투자를 했어요. 2019년도에. 제가 1999년도 가을에 아파트를 투자했어요. 저희가 평생 살 집. 여의도 건너에 당산역이라고 있죠. 당산역 앞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1억 9,600에 33평. 그 분양을 받으면 전 복권 맞은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고 우리가 이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부모님 집에서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5년, 7년 후에 이 아파트가 못해도 8, 9억은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못할 상황이 생겼어요. 어머님이 아이를 봐줄 수 없으시대.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정은 뭐예요? 어머님 집에서 나와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입주가정부를 고용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누스킨에서 150만 원 버는 사업자가. 그 당시 입주가정부 월급이 14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세집을 구하려면요. 분양받은 집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저희가 들었던 5천만 원을 빼서 전세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그때 저희 아버님과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 집의 가치가 얼만데 그 집을 팔고 전세로 나가서 입주가정부를 고용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였어요. 너 이거 팔면 얼마 손해인지 아니?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한 얘기가 5억이었어요. 5억은 손해보겠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냐. 근데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50억이 커요? 5억이 커요? 저는 누스킨으로 50억 이상의 가치를 얻을 거고 평생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못해도 5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5억을 손해보고 더 큰 걸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집을 팔고 집에서 쫓겨났죠. 근데 사실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면 당연히 미친놈 소리 듣죠. 누가 네트워크 하는데 돈 투자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냐고 하죠. 하지만 저는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 팔았던 그 집이요. 5억을 손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5억이에요. 그럼 저는 13억을 손해본 거겠죠. 자, 근데 바꿔 말하면 저는 그럼 누스킨을 선택해서 얼마의 이득을 봤을까요? 일단 누스킨 비즈니스에서 5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아가지고요. 늘 하니 돈을 모으면 무조건 집부터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벌써 집을 2개를 샀어요. 근데 그 집의 시세 차익만 해도 30억이 넘어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요. 작은 것을 놓고 큰 것을 취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누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힘든 20년을 이 비즈니스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정말 힘든 생활도 했죠.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내가 정말 가치를 보고 시작했지만 내가 뭔가 큰 걸 내려놓고 시작한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건 정말 누스킨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마 말은 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리더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가치 투자예요. 여러분들은 누스킨의 어떤 가치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내려놓으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힘든 삶을 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스키너들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어서 적응하기 힘들다. 과거처럼 우리 에이스그룹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올리는데도 너무 힘들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19가
19가 이 비즈니스에 나한테 정말 큰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전 코로나19가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 상황이 되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스킨으로 누리고 있는 돈 말고 다른 것들이 있죠. 자유, 그리고 사람, 팀, 그죠? 이걸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구속받고 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요, 저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4년째 떨어져 살고 있어요. 가족들은 캐나다에 살고, 전 한국에 살고. 2020년 3월달까지 캐나다에 들어와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1년 8개월 동안 가족을 못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가족을 만나고, 집에서, 이제 애들 보러 가야겠다 하면 비행기 끊어서 캐나다 가서 한두 달 살다가 다시 한국 가서 또 한두 달 있다가 애들 보고 싶으면 또 가고, 여행 가고 싶은 대로 다니고, 이런 자유를 했다. 지금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 요즘 되게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누스킨으로 원하는 가치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코로나가 아니라도 저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죠. 50이 넘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쉬고 싶어도 못 쉬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시간적인 자유가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코로나19로 또 깨달은 것이 있죠.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돈 벌 수 있는 일 되게 많지 않아요?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돈 없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잖아요. 요즘 돈 벌 수 있는 일 되게 많지 않아요? 그죠? 요즘 사실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있죠. 배달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사는 사람들 많대요. 그죠? 대리기사를 하면서도 돈 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고, 택배 하면서도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일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되게 많아요, 요즘. 과거보다 많아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일들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충족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래 할 수 없다라는 21세기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라고요. 당장 코로나가 해결돼서 자영업자들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칠게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없을까요? 또 그와 비슷한, 그와 다른 종류의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질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예요.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헤럴드 경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세계 억만장자 총자산이 팬데믹 이전 대비 4,300조가 증가했대요. 팬데믹 이전 대비 4,300조. 결국은 이런 상황에,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세계 빈곤 인구가 5억 명이 증가한대요. 어떤 사람이 부를 축적하고 어떤 사람들이 빈곤 인구로 갈까에 고민하셔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빈곤 인구로 갈까요? 지금까지 했던 근로소득자들, 시간을 써서 육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빈곤 인구로 전락하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진대요.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화, 자동화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불평등은 계속 지속할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 벌 거예요. 누스킨의 리더들은 계속 부를 축적할 거고요. 부동산 가치 안 떨어져요. 저도 금융기관에 오래 있었거든요. 이제 인간은 노동의 주체가 아니래요. 소비의 주체지. 노동은 누가 해요? 인공지능이 노동을 해요, 이제는. 이제 인간은요, 돈을 쓰면서 살아요.
아니, 돈을 벌어야 돈을 쓰죠. 노동을 안 하는데 돈을 어디서 벌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뭔지 아세요? 정부가 지원금을 줄 거예요. 그 정부 지원금으로 사시면 돼요. 지금도 정부에서 지원금 아주 쥐꼬리만큼 나오죠. 뭐 25만 원? 90% 사람들? 제 가족들이 캐나다 살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저의 딸도 한 달에 2,000불 받았어요. 그죠? 앞으로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점점 이 시장이 변하면 이제는 인간은 소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행복할까요? 정부에서 지원금 받고 하는 일 없이 그 지원금 작은 돈으로 먹고 사는 생계만 해결하면서 사는 삶이 이게 행복한 삶인가요? 자유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누스킨을 열심히 할 건지 대충 할 건지. 하다가 말고 뭐 결과 안 나오면 뭐 그만두지 뭐 다른 거 하지 뭐 돈 벌 일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누스킨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뭐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지. 아니요. 전 돈 때문에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가치를 이룰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저는 결과를 아주 크게 가진 사람 아니에요. 백만장자 평균 연봉을 까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긴즉슨 20년 동안 잘했던 때보다 못했던 때가 훨씬 많았던 사람이고 지금 이룬 결과도 그닥 자랑할 만한 결과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비즈니스가 저의 평생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줄지는 알아요. 그리고 지금 버는 소득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죠.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에도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벨로시티 도입 이후에 신규 BR 최고치를 달성했대요.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의 신규 BR이 탄생됐어요. 그리고 무비 달성 속도가 되게 빨라졌대요. 성적표예요. 이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온택트 이 시대에 온라인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1개월 BR, 2000 BR 프로그램이 런칭되면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앞으로 6개월 남았죠. 이 1개월 BR 트랙이 6개월 정도 남았어요. 혹시나 내가 아직 큰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 시간이 많아요. 지금부터 집중하면 여러분 가속화될 수 있어요. 테슬라 주식이 1년 동안 800% 오른 것처럼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80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놓으시면 안 돼요. 누스키는 1996년도에 시작해서 매해 성장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절도 되게 많았고, 그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고, 희망이 있었지만 그 희망만큼 충족해주는 결과를 갖고 있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노력 대비해서 되게 많은 결과를 만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성장의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그게 10년 단위였어요. 첫 번째가 2000년도죠. 2000년도. 180도가 런칭됐을 때. 파마넥스가 런칭됐을 때. 이 시기에 혼란의 시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시기가 늘 좋은 것만 주지 않았어요. 나쁜 것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180도 때문에요.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180도 때문에 떠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조규철 사연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명예현상 때문에요. 180도 때문에 비즈니스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리더들조차도 떠났었대요. 그런데 180도로 성장한 조직도 있죠. 랑형그룹은 180도로 성장한 조직이고. 그리고 이 180도 시대에 정말 많은 리더들이 나왔죠. 강병훈 사장님도 180도에 다시 컴백하셔서 이 시대에서 지금 500만 장자가 되셨고, 옥광민 오이수 사장님도 이 시대쯤에 시작했던 리더분들이고, 에이스그룹의 수많은 지금 100만 장자, 500만 장자 이상 리더들의 대부분은 이 시대에 탄생된 리더들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에이지락이라는 게 런칭이 되면서 또 한 번 바람을 일으켰죠. 이 시대에도요. 에이지락 때문에 떠난 사람이 있고요. 에이지락 때문에 성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에이지락 때문에 성장한 사람들은 지금 백만장자가 된 젊은 리더들이죠. 이때 2000년도, 2010년도에 가장 큰 가치가 뭐였는지 아세요? 소비자를 많이 만든 거, 사업자를 많이 만든 거, 매출을 성장시킨 거, 이거보다 더 큰 가치는요, 새로운 리더들이 탄생된 거였어요. 그렇죠? 그 리더들로 인해서 한국 뉴스킨이 성장하고 한국 뉴스킨이 움직인 거예요. 그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로부터 10년 후 2020년도에는 뭐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택트 비즈니스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BR 1개월 트랙이 시작된 게 2020년도. 그럼 지금껏 10년 전을 유추해 봤을 때 2020년도에 시작된 이 온택트 비즈니스와 2021년 1월을 알렸던 이 BR 1개월 트랙의 시작의 가장 큰 가치는 새로운 리더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새로운 리더들은 분명히 이 안에서 새로운 BR에서 나올 거예요. 뉴 BR에서 나올 거고요. 또 이 1개월 트랙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실 건가요? 성장의 축에 서셔야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담으셔야 돼요. 180도 시대와 에이지락 시대에 리더들이 했던 건 뭐냐면 소비자를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새로운 사람을 리크루팅을 주력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리더가 됩니다. 그럼 1개월 BR 시대는 뭐에 주력하셔야 돼요? 리크루팅에 주력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담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회의 시기에는요. 젖소의 양을 늘리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부가 있어요. 어부가 1년 365일 똑같은 에너지로 낚시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을에는 전어가 많이 잡히죠. 그러면 전어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한 대의 배를 띄워서 낚시를 나갔다면, 고기잡이를 나갔다면 전어 시즌에는요,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배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어부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그물을 많이 확보하고 배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럼 지금은 어부로 치면 전어철이에요. 배를 많이 띄우셔야죠. 딴 때는 놀았어도 지금은 일하셔야죠. 지금은 리더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때예요. 내가 부를 추적하고 내가 결과를 만들었다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 후배 사업자들에게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알리려고 노력해야 될 때고 함께 띄워줘야 될 때예요. 맞죠? 저는 이 1개월 트랙의 6개월 동안에 저희 팀은요, 6개월 동안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움직이지 않은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자들이요, 너무 진한 습관에 빠져 있어요.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 과거의 방식대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과거에 노력한 만큼만 노력하려고 해요. 도구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180도가 다 성장시키지 않았고 에이지락이 다 성장시키지 않았어요. 1개월 트랙이 다 성장시키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적응하는 쪽이 성장하는 거다. 그러려면 과거에 고기 잡던 습관으로 배를 띄우지 마시고요. 기회의 시기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시고 그 기회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을 만났다면 이제는 기회의 시기에는 하루에 한 명 만나서는 안 되죠. 하루에 강의를 하나만 들었다면 기회의 시기는 하루에 강의를 하나 들어서는 안 되죠. 일주일에 스폰서와 상담을 한 번 했다면 기회의 시기에는 한 번 갖고 안 되죠. 책을 하루에 1시간을 봤다면 기회의 시기에는 1시간 봐서는 안 되죠. 이게 도구거든요. 배의 숫자, 어부의 숫자, 그물의 숫자예요. 그걸 점검해 보세요. 저는 캐나다에 팀이 있어요. 2020년 3월에 BR 1개월 트랙이 처음 캐나다에, 전 세계 처음으로 캐나다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혜를 본 사람 중에 하나야. 하지만
캐나다에서 1개월 트랙이 생겼다고 다 성장하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요. 없어진 조직도 있고요. 줄어든 조직도 있고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 조직도 있고 엄청난 성장을 한 조직도 있더라고요. 그걸 딱 내다봤을 때 리더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일의 양을 늘리고 더 에너지를 높였던 쪽은 성장했고요. 1개월 트랙 전이나 1개월 트랙 후나 똑같은 패턴으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은 줄어들거나 똑같아져요. 저희는 2018년 10월에 캐나다에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1년, 2018, 2019, 지금 한 2년 반 됐죠? 2년 반. 일대 2명 갖고 시작했어요. 일대 2명. 캐나다에 일대 2명이 있거든요. 근데 한 분은 한국에서 넘어가신 분이고 지금 다시 한국으로 오셨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라인이 캐나다에 있어요. 근데 2018년 10월에 사업을 했는데요. 아무런 뭔가 이슈가 없었어요. 캐나다 북미 지역.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도요. 이렇게 딱 4명의 사업자가 비즈니스를 했어요. 한 분은 브랜드 파트너, 한 분은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 이분은 한국에 계시다가 캐나다로 가셨던 분. 그런데 2020년 3월에 1개월 트랙이 생기면서요. 불과 6개월 만에 4명의 조직이 28명의 조직이 됐고요. 4명이서 만 OV도 못하던 조직이 월 매출 1억을 돌파해서 지금은 10만 OV를 해요. 만 OV도 못하던 조직이 10만 OV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7,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7, 8개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벨로시티는 웰스 맥스마이저와 달라서 내가 마음먹는다고 핀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성장해야죠. 조직을 내가 뛴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파트너가 열심히 일해야죠. 아니요. 리더가 목표를 갖고 리더가 열심히 뛰면요. 4만 라인도 3, 4개월 만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스 맥스마이즈보다 피메일 떼기가 더 쉬운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에이스 그룹은 비즈니스 잘하시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그룹들의 표본이 되고 있는 조직들이고 성장한 리더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에이스 그룹이 앞으로 더 성장하길 바라거든요. 그래야 그렇지 못한 팀들이 자극을 받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셔야 돼요. 성장은요. 내가 계속 발을 디디고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성장은 멈춰요. 그리고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성장도 한순간이고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계속 성장을 하냐면요. 긴장하는 상태로 처음보다 더 열심히 10년이 지나도 열심히 처음 마음을 가지고 지속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더라고요. 자만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동안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건 뭐냐면요. 내가 10년이 지나도 결과가 없어도요. 1년 만에 역전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예요. 그죠? 테슬라 주식처럼. 8년 동안 변동이 없어도 1년 만에 800% 성장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땐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캐나다 때문에 런던 플래티늄 티메레트가 됐거든요. 95만 OV가 성장했다라는 건 1년 동안 95만 OV가 성장했다라는 건요. 12억 이상의 매출이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캐나다 한 라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캐나다 한 라인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3년, 4년, 5년 동안 해도 나 혼자, 나 홀로 이그제키티브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북미 지역에 105% 성장했다고 했을 때 저희 그룹은, 캐나다 그룹은 700% 성장을 했고요. 이 성장의 핵심이 1개월 BR 트랙이었어요. 그럼 이 BR 트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잖아요. 게임의 룰. BR 트랙은 어떤 사람이 유리해요? ROI 많이 넣는 사람이 유리하고요. 리크루팅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죠?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금융기관에서요, 부동산 법을 바뀌었어요. 양도세율을 인하하고 1가구 2주택을 없애고요. 그죠? 이러면요, 누가 돈 벌어요?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자, 내년부터 부동산 세율을 인하하겠습니다. 양도세 감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은 뭐 하셔야 돼요? 부를 축적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부동산이 없어도 부동산을 사야죠. 그죠?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금이자가 지금 1%대죠. 내년부터 예금 금리를 10%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유리해요? 현금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면 현금 자산이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현금 자산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1개월 BR 트랙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일단 어떤 사람이 유리해요? 1개월 BR 트랙이 없던 그 시대에도 매일매일 사람 만나고 매일매일 리크루팅 하던 조직이 유리하죠. 그걸 하지 않았던 조직은 뭐 해야 돼요? 그걸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은 열심히 해야죠. 그걸 집중하고 해야죠. 근데 지금도 뭐 소비자 만나고 데몬하는 것만 하고 데몬만 하고 끝내고, 나는 2000GV를 안정화하는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라면 그것만 집중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ROI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죠. 그리고 BR 트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온택트 비즈니스로 강의 듣는 시대는 많지만 여러분, 온택트로 강의 듣고 온택트로 제품 판매하는 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그거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트워크는 조직을 만드는 거고, 조직을 만든다라는 건 리더의 숫자를 늘리는 건데, 리더의 숫자를 만들려면요, 매일매일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모여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리더들만큼은. 맞죠? 그래서 제가 에이스 그룹 좋아하는 게 뭐냐면 103호 가면 거기 다 에이스 그룹이에요. 상제리제 가면. 근데 다른 그룹들은요, 안 보여요. 그죠? 어디 갔는지. 다 온라인 안에서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네. 열심히 하는 그룹들도 있고, 그 그룹 안에서도 계속 온라인으로만 비즈니스 하는 팀들도 있고, 그건 그들의 선택이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캐나다 팀은요, 2020년도에 다른 팀들은 사무실 필요 없다고 생각 다 온라인 집에서 비즈니스 할 때 저희는 이렇게 돈 투자해서 사무실 열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요, 매일매일 1개월 BR 트랙으로 ROI를 계속 들어가면 ROI 들어가는 사람들을 쉽게 1년 3개월 만에 ROI 통과하는 것과 1개월 만에 ROI 통과하는 것과, 그죠? 속도는 빨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3개월 동안 사업자 마인드를 기르는 걸 1개월 만에 끝내야 돼요. 그죠? 그럼 얼마나 많은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만나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1대1 미팅은 사무실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실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죠, 이걸로. 지금도요, 코로나 시대고요, 캐나다나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지금 확진자 수가. 그런데 지금도 온라인만 하고, 에이스그룹도 이번에 저 할 때 101호로 오라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를 겸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서서히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9월에 메타가 들어오죠. 결국은 뭘 뜻하는 거냐면 9월에 전업대가 몰려옵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선장님들, 9월에 전업대가 우리 앞바다에 몰려옵니다. 준비하십시오. 뭐 준비해야 돼요? 배사 모아야죠. 그물 짜야죠. 어부들 고용해야죠. 배 잡아줄 사람, 그물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죠. 그래서 배를 띄워야죠. 그러면 7월, 8월 동안 뭐 해야 돼요? 그 작업해야 돼요. 배 만드는 작업해야 되고, 그물 짜는 작업해야 되고요. 어부들 고용하는 일 해야 돼요. 고기 잡으러 나가실 분 모집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시대에 9월이 됐는데 내가 늘 배 한 대 띄우고 혼자 와이프하고 둘이 배에 나가서 낚싯대 갖고 전어 잡으실래요? 맞죠?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하반기 성장 전략, 신규 BR 창출에 집중하십시오. 1개월 트랙과 에이지랑 메타가 시너지를 만들어낼 건데요. 뭘 하시냐면요, 신규 BR 많이 만드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부들 많이 모집해 놓으세요. 혼자 고기 잡으러 가지 마시고
100명이 고기 잡으러 가세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루비 이상 9월달 EBP 선 체험하죠. 리더가 돼서 먼저 체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부들이 배에 선주가 되라는 뜻이에요. 권준범 배에 어부로 들어가지 말고요. 당신도 권준범 배처럼 배 하나 갖고 있는 선주가 되세요. 그래서 먼저 가세요. 그래서 어부들 태우고 나가세요. 9월달까지 선주 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준범 밑에 어부가 나요? 아니면 배를 갖고 있는 선주가 나요? 선주가 낫죠. 사장님 저는 됐고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일단 저는요. 그냥 사장님 배에 타가지고요. 고기만 잡을게요. 그냥 제가 고기 잡은 만큼만 좀 주세요. 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험을 하려면요. 작은 경험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예 큰 경험을 하셔서 그 작은 것과 큰 차이에서 나오는 많은 경험들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자산이 될 거예요. BR로 LTO를 참석하는지 루비로 EBP로 LTO를 참석하는지의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레버리지의 원리가 있죠. 레버리지. 이건 복제죠. 뭘 복제하는 거예요? 자세, 태도, 기능, 지식, 마인드 다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토탈한 모범이에요. 모범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요. 누스킨 비즈니스의 사업자의 모범은 뭘까요? 자세를 갖추는 것도 되게 좋은 모범 중에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사업자의 자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 가장 모범적인 복제는요. 결과를 만드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모범적인 복제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미나 듣는 태도 되게 중요해요.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세미나 참석했을 때 복장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마음가짐 마인드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근데 다 중요한데 좋은데 결과를 못 내요. 이건 좋은 복제가 아니죠. 좋은 모범이 아니죠. 결과까지 만들어야죠. 또 이런 것도 있죠. 결과는 되게 잘 내는데요. 태도 안 좋고 세미나도 잘 안 들어오고 자세 안 좋고 복장도 안 좋고 마음가짐도 안 좋아요.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 중에 가장 우선은 결과를 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백다방이 복제하죠. 뭘 복제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니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매출이 안 나고 그죠? 찾는 사람이 없는데 결과가 없는데 스타벅스 차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직영점이지만 백다방 차리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누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과가 없는데 나 당신과 사업하겠어요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왜 에이스그룹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아세요? 결과를 만드는 리더들이 많으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맞죠? 쉬운 거부터 목표하세요. 여러분들 100명의 대리점 만들고 싶죠? 500명의 대리점 만들고 싶죠? 여기 에이스그룹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내 파트너였으면 좋겠죠. 저도 내 파트너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100명의 대리점을 만들려면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식이 있어요. 한국 누스킨뿐만 아니라 누스킨의 회원들은요. 이걸로 돼 있거든요. 아직 회원 번호가 없고 여러분들 명단 안에 있는 회원 가망자, 그리고 회원 번호를 갖고 있는 소비자, 회원 번호를 갖고 있는 매니아 소비자, 회원 번호를 갖고 있는 사업자, 회원 번호를 갖고 있는 리더, 회원 번호를 갖고 있는 탑 리더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100명의 조직을 갖고 싶은 거예요. 100명의 어떤 조직을 갖고 싶어요? 100명의 명단을 갖고 싶으세요? 100명의 소비자를 갖고 싶으세요? 100명의 매니아를 갖고 싶으세요? 100명의 사업자를 갖고 싶으세요? 100명의 리더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100명의 탑 리더를 갖고 싶으세요? 당연히 100명의 탑 리더겠죠.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명단보단 탑 리더겠죠. 결국은 100명의 탑 리더를 가지려면요. 그 전에 100명의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전 단계에는 100명의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 전 단계에는 100명의 매니아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전 단계는 100명의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전 단계는 100명의 명단이 있어야 돼요. 100명의 사업자를 갖고 싶다고 하면서 혹시나는 100명의 매니아가 있는지 없는지 100명의 소비자도 없는 상태에서 100명의 사업자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100명의 명단조차도 없으면서 100명의 사업자가 갖고 싶다라는 목표만 갖고 있지 않은지. 100명의 사업자가 갖고 싶다면 일단 나는 100명의 명단은 갖고 있는지부터 보세요. 사장님, 100명의 명단 힘들죠. 100명의 명단보다 100명의 사업자가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명단 100개 만들으라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요. 그깟 명단 100개 작성하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100명의 사업자를 만들겠다고 생각해요. 그죠? 지니얼러지 안에 소비자 100명도 없으면서 무슨 100명의 사업자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해요. 100명의 소비자가 안 되면 10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법을 배우면 되고요. 100명의 매니아가 없으면 100명의 매니아 만드는 법을 배우면 되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출신이 있죠. 출생이 있죠, 출생.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목표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소비자가 됐었고, 이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명단에서 소비자가 된 거예요? 그걸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왜 제품만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니아가 됐어요? 그 포인트를 물어보세요.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했길래 제가 매니아가 된 거죠? 왜 매니아 소비자가 있다가 어떻게 사업자가 되셨나요? 그걸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사업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리더가 됐죠? 그 포인트가 있다고요. 결국은 명단에 있는 게 다 소비자로 오지 않고 소비자가 다 매니아 되지 않고 매니아가 다 사업자가 되지 않아요. 사업자가 다 리더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리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언가의 단추를 눌러서 매니아가 된 거예요. 그걸 배우시라고요. 그게 숙련된 비즈니스 오너들이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명단에서 바로 매니아가 된 사람도 있죠. 그죠? 소비자 건너뛰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도 있고요. 명단에서 바로 사업자가 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럼 분명히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요.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걸 알잖아요? 그럼 조직이 무너져도 다시 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떠나도 다시 리크루팅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달에 떠난 사업자 있고요. 올 안에 떠난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만드는 방법을 아니까. 성장 단계의 성장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왜 이해하려면 뭐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명단 100개를 만드세요. 내일 아침까지. 명단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명단 작성에 대한 강의를 들으세요. 아니면 상담하세요. 그래서 100명의 명단을 목록을 작성해서 스폰서한테 갖고 가세요. 해보세요. 지금 명단이 20명밖에 없으면. 그래서 100명을 채워보세요. 그걸 할 수 있으면 100명의 소비자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도 100명 이상의 사업자를 갖는 비즈니스 오너가 돼요. 핀업을 하려면 핀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스킨 비즈니스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핀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루비 가셔야죠. EBP 하셔야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장님 제가 아직 파트너가 없어서 4명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세요. 핀업은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달까지 루비 되고 싶어요. 만약에 BR이? 그럼 되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거 배우시라고요. 핀업 하려면 핀업 공식을 아시면 돼요. 핀업 공식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쉬운 핀업 공식이 뭐예요? BR 공식 아니에요? BR 공식? 대리점 된 공식. 여러분 대리점 되셨죠? 그죠? 안 되신 분들도 뭐 계실 수 있고 이 안에. 됐다 떨어진 분도 계실 수 있고. 한 번씩 다 돼봤잖아요. 그 BR 공식이 EBP 공식과 똑같고 블루 다이아몬드 공식과 똑같고 티멜트 공식과 똑같아요. BR 공식 첫 번째.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부여예요. 여러분 스폰서가 ROI 넣으라고 해서 넣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은 떨어질 확률이 높죠. 사장님 저 너무 BR 되고 싶어요. 사장님 세미나 듣고 검토해보고 확신 있고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면요 넣지 말라고 해도 사장님 저 정말 BR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가르쳐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뭐부터 하면 되나요? 이랬잖아요. 그죠? 자 BR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뭐 했어요? ROI 사인했잖아요.
레터 넣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BR 들어갔을 때 소비자 있었어요? 소비자 나뿐이 없었잖아요. 소비자의 가장 핵심 소비자는 나였잖아요. 매니아, 나. 그래서 뭐 했어요?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소비자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2,000포인트하고 6,000포인트 했잖아요. 그죠? 자, 그 하는 과정에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된 사람은요, 3개월 동안 6,000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5,000포인트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다시 해요?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고요, 비즈니스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안 되면 되게 했지. 내가 먹고 쓰는 걸 해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쓸 사람들을 다음 달에 들어갈 거 미리 확보하기라도 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멈추는 것과 진행하는 득실을 계산할 줄 알거든요. 이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BR이 됐어요. 그럼 알아서 다정적으로 3,000포인트, 2,000포인트가 매달 AR로 뜨던가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소비자들이 주문해서 대리점 됐으니까 이제는 신경 안 써도 2,000포인트가 딱딱 한 달에 만들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대리점이 됐어도 500포인트, 그냥 자동 500포인트, 나머지는 내가 신경 써야 돼. 1년이 됐어도 1,000포인트, 1,500포인트는 자동, 나머지는 내가 발로 뛰어야 되고. 맞죠? 이게 BR 공식이에요. 그런데 왜 BR은 유지해요? 건강한 대리점은 유지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채웠다고요. EBP 공식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발적인 동기부여. 나 너무 되고 싶어, EBP. 나 EBP 돼서 나 에이지랑 메타는 EBP로 달 거야. 그래서 선체험에서 내가 본런칭 때 정말 많은 그물을 짜서 비즈니스 할 거야. 나 그리고 괌 넘어가고 싶어. 나 무조건 해야 돼. 내가 됐다 떨어지나 있더라도 난 괌은 가볼 거야. 이 자발적인 동기부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12,505부인가요? 아니, 55부인가요? 55부? 그죠? 그럼 한 달에 12,505부. 내가 지금 3,005부밖에 못 하는데 12,005부를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달 해야 할 일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55,000부에 4,005부가 부족해요.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죠. 무조건 하죠. 저도 그렇게 해서 팀메이트 했어요. 부족한데 팀메이트 했어요. 왜? 멈춤과 진행의 득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루비가 되면 여러분들 내 라인이 알아서 막 움직여요. 내 라인 중에 한 명은 박상용 사장 같은 사람, 한 명은 노이소 옥박미 사장 같은 분, 한 명은 강병훈 사장님, 한 명은 박형근 사장님. 이런 내 라인 갖고 루비를 상상하세요? 꿈 깨세요. 당장 그렇게 안 돼요. 당장 처음에 루비는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서 유지하려는 마음,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움직이고 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늦게 가는 사람들 공통점. 사장님, 저는요, 시스템에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1대 레라인으로 루비 갈 거예요. 그건 1단계 루비가 아니라 한 15단계 루비. 진짜 루비는 20단계가 있어요. 20단계. 1단계는 내가 움직여야 다 세팅되는 날. 15라인쯤 됐을 때 그냥 알아서 시스템 나와서 움직이는 날. 20단계가 뭐냐면 한 명은 박형근 사장, 한 명은 박상용 사장, 한 명은 강병훈 사장, 한 명은 노이소 옥박미 사장. 이게 20단계 루비예요. 왜 1단계를 20단계로 상상하면서 그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하세요? 이게 루비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루비는 사업자 알아서 움직이는 내 라인이겠지만 이건 내가 되는 그 달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첫 달에 1단계 루비는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잘 모르는 분간이 안 되는, 내가 가르쳐주고 같이 뛰어줘야 되는데 BR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내 라인으로 가는 게 루비예요. 2,001명 매니아 소비자 2,000 도합 8,000, 내 GV 3,000, 11,000이면 루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BR이라도 당장 뭐 되면 되냐면 제가 8월달 매출은요 11,000 GV 해서 루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장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비자 100명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소비자 100명 중에 매니아가 몇 명일 거예요. 그리고 이 매니아 중에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젖소의 양을 많이 늘려서 거기서 진짜 평생 가는 젖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너무 열냈네요. 시간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꿈과 목표가 클수록 완벽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리더 되고 싶어서 이곳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1년밖에 안 됐어도요. 내 꿈과 목표는 강병훈 사장님과 이한숙 사장님과 똑같은 꿈과 목표를 가졌어요. 맞죠? 그죠? 내가 아직 1년밖에 안 됐어도 내 꿈과 목표가 20년 이상 하신 강병훈, 이한숙 사장님이 갖고 있는 꿈과 목표라면 그들의 보폭과 똑같은 보폭이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여러분들 시절에 비아리다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비아리지만 나는 이미 백만장자다라는 생각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년밖에 안 됐든 6개월밖에 안 됐든 여러분들이 리더를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권리보다 책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수백 명의 팀을 가졌을 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거고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나를 바라보는 파트너가 없어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행동만 하고 있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지금 갖고 있는 결과밖에 못 가질 거예요. 저주를 퍼붓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결국은 내 그릇의 크기가 나의 성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권리보다는 책임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되세요. 매일 원하는 일 하기 전에 해야 할 일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가족과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4년 동안. 저 사실 그만두고요. 캐나다 가서 살아도 돼요. 근데 제가 할 일은요. 내가 이룬 게 많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캐나다로 안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후배 사업자들 비즈니스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도 휴가를 못 가요. 놀러도 저 아직도 골프도 못 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야 백만장자가 됐으면 이제 즐길 줄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 팀은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쉬면요 저희 팀 다 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이 무더운 날에도 집에 있어요. 계속 밖에도 못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내가 원하는 만큼의 행동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는 리더가 되면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면 자신감이 지금보다 커질 거고요. 경쟁심도 지금보다 커질 거고 일관성, 지속성도 지금보다 커질 거고요.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도 지금보다 커질 거고요.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도 지금보다 커질 거고요. 책임감도 지금보다 커질 거고요. 영향력도 지금보다 커질 거고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고요. 지금보다 더 큰 결과를 갖게 될 거고요.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거예요. 맞죠? 백만장자가 되면. 하지만 중요한 건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이 빨간 테두리는 백만장자가 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키워야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 핀이 지금 났고 내 조직이 없어도 이 빨간 테두리 안만큼은 백만장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걸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테슬라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된 드볼트라는 그 친구가 2013년도에 그 주식을 바라보는 가치는 지금과 똑같았기 때문에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삶은 대하는 태도,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요. 성실하세요. 성실함이란 매일매일 데모는 많이 하고 세미나를 많이 듣는 것이 성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하루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게 성실한 거고요. 책임감은요. 여러분들이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릴게요. 감정 관리 잘하세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감정이 태도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지금 상태, 내 감정 상태가 눈에 보이는 태도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도적이지 마세요. 행동은 주도적이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생각이 결과를 만들잖아요. 생각이 선택을 만들잖아요. 생각과 고민은 주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민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의지하세요. 의존하세요. 누구한테요? 여러분들 그룹의 리더한테. 저도 20년을 했지만 아직도 생각과 고민을 혼자 하지 않아요. 김영구 사장님과 함께 하지. 자, 끝내겠습니다. 조금 어긋났더라도 조금 부족했더라도요. 뭐 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2021년 상반기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분명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그랬어요. 15년간, 10년간 부족했어도요.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노력하는 우리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